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이번에 독서한 책은 로맹 롤랑의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헤르만 헤세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헤르만 헤세입니다. 그래서 헤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곤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로맹 롤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방법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 안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저는 관심을 갖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로맹 롤랑입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로맹 롤랑이 죽은 다음에 10년이 되던 해에 헤르만 헤세가 그 편지를 엮어서 기념집을 냈습니다. 로맹 롤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프랑스의 대표 휴머니스트로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하고 글을 쓴 사상가, 그리고 문학가, 역사가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덧붙이자면 그는 1866년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클라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는 교육을 위해 파리로 이사했고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합니다. 1889년부터 1891년에는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 후에는 모교 고등학교에서 예술사를 그리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는 음악사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항상 엄격한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사랑과 존경을 설파한 평화주의자인 롤랑은 1914년 프랑스 여행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대로 스위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의 비인간성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위스 적십사자에 근무하면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반파시스트 반전운동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고향 근처의 베즐레에서 반나치 저항운동의 투사들을 격려하다가 1944년 파리의 해방을 앞두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로맹 롤랑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장 크리스토프입니다. 1904년부터 1912년에 걸쳐 쓴 대작으로 이 작품으로 문장에 의해서 묘사된 훌륭한 음악소설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책은 장 크리스토퍼는 아니고 장 크리스토프를 쓰던 무렵에 함께 집필한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입니다. 이 책은 전기이자 평론서로 미켈란젤로, 베토벤, 톨스토이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빛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각각 베토벤에 대해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연도에 집필한 책인데 이 세 권의 책을 함께 모아서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롤랑은 이들을 정신에 의해 위대하였던 진정한 영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번뇌에 신음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신에게 도달하는 기쁨을 찾은 그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롤랑의 책을 다른 책보다 이 책을 먼저 읽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장 크리스토프가 베토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해서 베토벤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베토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로맹 롤랑이 베토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에 관한 것인데 저 역시 톨스토이를 좋아해서 로맹 롤랑이 본 톨스토이를 알고 싶었습니다. 로맹 롤랑이 고등학교 때 예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 답장이 롤랑의 의문에 명쾌한 답을 준 건 아니었지만 예술가의 참다운 조건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반전, 평화운동을 했던 것에도 큰 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로맹 롤랑을 알려면 이 책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를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을 펼치면 미켈란젤로에 대한 전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쓴 머릿말에는 이런 찬사를 썼습니다. 천재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천재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 이때까지 미켈란젤로만큼 천재의 제물이 된 사람이 또 있었던가.
그의 의지도 감정도 열광적인 천재 앞에서는 별 수 없이 꺾여져야만 했다. 그는 끝없는 격정 속에 살고 있었다. 넘치는 힘에 부대끼어 한시도 쉴 수가 없었다. 밤이나 낮이나 일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소. 라고 그는 편지에 쓸 정도이다. 이렇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병적인 열정 때문에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미처 다 해낼 수 없을 정도의 의뢰를 받아 그는 더욱 광적으로 되는 것이었다. 그는 산에까지 조각돌을 대고 싶어 했다. 또한 기념물을 세우게 되면 손수 석재를 고르고 그것을 나르는 길을 닦으며 몇 해를 채석장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작은 것도 손수 자기 손을 거쳐서 하려는 것 때문에 더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일벌레였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벌레였죠. 그래서 승리자, 피에타, 다비드상을 조각했고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벽화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토벤의 생애에 대한 글에서는 베토벤이 썼던 편지의 글귀를 인용함으로써 그 전기를 시작합니다. 올바르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능히 불행을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다. 1819년 2월 1일 빈 시청에 보낸 그 베토벤의 편지 중 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가 바라던 바는 자신의 예가 모든 불행한 이들이 한낱 자기와 같은 불행한 사람도 타고난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란 이름에 값하는 사람이 되고자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으라 라는 뜻에서 이 전기를 그런 의미에서 이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전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예술이란 무엇인가, 부활, 고백록 등을 쓴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겸 사상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작가라서 앞으로 책과 함께 소개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명에 대한 공통점은 고난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선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남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로맹 롤랑은 위대한 예술가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닿게 해주고 싶어서 이 전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정신의 예술가들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의 그림, 조각, 음악, 문학 작품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언제든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전하는 축복은 유효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자신 앞에 놓인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나요? 진정한 자기계발서는 인맥관리나 시간관리 같은 얄팍한 노하우가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감동과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독서한 책은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입니다. 미켈란젤로, 베토벤, 톨스토이 이들에 대한 전기를 읽으려면 엄청난 두꺼운 그런 책을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책은 로맹 롤랑의 책은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맹 롤랑의 호흡으로 그들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롤랑의 멋진 문장과 유려한 문체로 읽는 즐거움까지 얻기 원한다면 로맹 롤랑의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를 추천합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